다이어트를 시작했던 날 눈바디와 다이어트가 마쳤을 때 눈바디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내 다이어트가 느리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감 없이 다이어트 속도와 체중 측정, 눈바디, 인바디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4달 다이어트를 한 결과를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디 체크 영상과 인바디 수치 변화를 기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4달간 먹은 식단과 운동을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4달 다이어트 과정을 정리하는 이유는요,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회원님들도 도대체 살을 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감이 오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살이 빠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다이어트가 느리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감 없이 다이어트 속도와 체중 측정, 눈바디, 인바디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대사나 체중이 줄어드는 속도는 다르지만 앞으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인바디로 수치를 공유드리는 이유는요, 인바디 검사는 수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동일 조건이나 환경 아래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한다면 굉장히 정확한 결과값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용 인바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대회 준비하면서 인바디를 아침 공복에 꾸준히 측정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 인바디 지표를 바탕으로 제 다이어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날 눈바디와 다이어트가 마쳤을 때 눈바디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4-5달 동안 뺀 눈바디 변화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처음과 끝을 비교해보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빠르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 눈바디입니다. 대회를 준비하기로 마음 먹기 전부터 체중은 63부터 야금야금 빼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딱 마음을 먹은 것은 9월 14일입니다. 이때 인바디 수치를 보면 체중 체지방률은 사실상 정상에 속합니다. 뱃살은 통통해 보이지만 이때 제가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안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운동도 주 5회 이상 하고 있었고, 식사도 튀김이나 떡 같은 건 먹지 않고 유지해 갔지만 아무래도 저는 사무직이거든요. 누누이 말하지만 일상적인 사무직을 하는 직장인 분들은 이 정도 체지방률, 뱃살이 정상입니다. 참고로 인바디 기준으로 여성 표준 체지방률은 18에서 28%, 남성은 10에서 20%인데요. 인바디 수치상으로도 통계상으로도 저는 정상이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을수록 아무리 운동을 매일 하더라도 식사를 클린하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체지방이 붙는 것은 생리적으로 여성분들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때는 복근 자체로만 봤을 때는 흐려지고 팔, 겨드랑이, 허리 뒤에도 살이 조금 있었습니다. 체중으로는 정상이지만 대회 나갈 몸은 아니에요. 인바디를 확인해보면 체중은 60.7, 체지방률은 22.7%, 체지방량은 13.8kg입니다. 두 번째 눈바디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변화가 크죠? 체중으로는 1kg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눈바디 차이는 크지만 체중 변화는 적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눈바디와 인바디를 측정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때 사실 제 다이어트 속도는 제일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거의 칼식단을 했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단호박, 닭가슴살, 평상시에 다이어트 할 때 권장드리지 않는 대회 준비용 타이트한 식단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만약에 일반식으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면 저보다 더 속도가 느린 게 정상이에요. 0.5kg 정도라던가 0.2에서 3kg 정도가 빠질 수도 있고요. 다만 눈바디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체중이 거의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은 거의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트륨을 많이 먹어서 부종이 생겼을 경우, 생리 중일 경우 수분이 찰 수 있고, 따라서 이 빠진 1kg가 수분인지 체지방인지 근육량인지 확인을 꼭 해서 내 식단이나 운동을 조절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빠진 1kg가 수분이라면 식단과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고요. 빠진 1kg가 체지방량이라면 지금 속도가 너무 좋으니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요. 만약 빠진 1kg가 근육량이라면 다이어트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을 운동량에 맞게 늘려줘야 합니다. 근육량이 1kg 증가하면서 체지방이 1kg 빠졌다? 그래서 몸무게가 그대로다? 그러면 최고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 눈바디는 딱 한 달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일주일에 0.5에서 1kg가량 차근차근 감량해서 57kg대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변화는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11일인데요. 사실 이때는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57에서 56 근처로밖에 내려가지 못했어요. 이때부터는 근육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체지방량을 줄이려고 제가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체지방만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느리게 나타나는데요. 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일정 체지방량 이하로는 쉽게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무게 변화는 점점 더 더디고 줄어들고 체중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인바디를 측정해보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체지방이 빠지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체지방이 아주 차근차근 천천히 빠지는 때일 수도 있어요. 이때 체중만 체크하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다이어트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막 먹어버리거나 뭔가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체지방량이 줄지 않더라도 다이어트, 식단 관리, 운동 이거는 건강한 내 삶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22년 12월 13일 54kg대로 떨어졌고요. 2023년 1월 25일 53kg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눈바디인데요. 사실 1월 말부터 대회 직전인 2월 말까지는 진짜 체중의 변화가 1도 없었어요. 하지만 비교해보면 눈바디에선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하복부 쪽에 체지방이 더 빠졌는데요. 이때 제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거의 인클라인으로 걷기를 3-4시간씩 했습니다. 하루에. 제 대회 루틴 브이로그 재생 목록을 차근차근 보시면 더 잘 느껴지시겠지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량을 늘리면은 살이 더 천천히 빠지고 무리하면은 간에 무리가 되고 다 알고 있지만 저는 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뭔가 타이트하게 하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근데 이때 제 멘탈을 잡아준 것이 바로 인바디인데요. 체중이 오히려 1월 달보다 더 올라갔지만 체지방 양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체지방 양을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권장드리진 않고요. 하실 필요 없어요. 대회가 아니라면 생리불순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 있는 체지방량이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이 중요하지 않다는 지표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운동 루틴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대회 준비 중에는 운동을 하루에 2번 했어요. 이중 분할 루틴으로 운동을 구성했는데요. 근육량을 늘리려면 무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운동 볼륨, 무게랑 세트수랑 횟수를 곱한 값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걸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이 루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키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랑 어깨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전면, 측면, 후면 어깨를 나눠서 운동을 실시하고 엉덩이도 힙, 또 햄스트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는 하루에 유산소를 1시간씩 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정체기가 온다면 유산소의 강도와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체지방률이 이미 정상보다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마른 상태가 되려면 더 움직이거나 더 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마운틴까지 추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단의 경우에는요. 하루에 4끼로 나눠서 먹었고요. 제가 이전에 끼니수와 관련된 영상을 다뤘지만 3-4끼 정도가 가장 체지방률을 낮추기에는 편한 식사 끼니수입니다. 물론 내가 대사가 많이 무너져 있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겠습니다. 1300에서 1500kcal 사이로 먹었고요. 기초대사량보다 낮게 먹어서 빠르게 살을 빼면은 그때는 좋겠죠. 그때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기초대사량이 내가 식사하는 양에 맞춰서 점점 내려가면서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요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박을 먹더라도 내 대사량에 맞게 내 체중에 맞게 양을 설정해서 먹었고 여러분들도 무작정 적게 먹는 방식으로 다이어트 하면은 평생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언젠가 요요 온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주로 오트밀을 먹었고요. 오트밀이 탄수화물량이 높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혈당을 잡아가면서 먹기 굉장히 좋고요. 점심에는 현미밥이나 단호박을 제 식사량에 맞게 닭가슴살과 먹었고 저녁에 또 현미밥이나 단호박을 제 식사량과 맞게 닭가슴살과 함께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여러분 생선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녁에는 허기질 때는 계란 2개랑 오이 반 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매번 대회를 나가거나 이벤트를 할 때마다 인바디 수치를 굉장히 자주 활용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인바디에서 이 부분을 되게 좋게 보셨는지 가정용 인바디 체중계를 보내주시면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제 채널에서 이름을 걸고 한 회사랑 공동구매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진짜 처음인데요. 광고를 집행한 적은 있지만 제가
제가 공동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거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인바디를 신뢰하고 좋아해서 진행하게 되었고, 사실 여러분들도 인바디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인바디를 사용한 거는 8년이 넘었는데요. 운동을 시작할 때 멸치 시절부터 저는 인바디를 측정해서 그 가치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가정용 인바디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가정용 인바디 측정기가 헬스장 인바디 측정기처럼 어플로 모두 연동이 되어 기록 가능하고, 헬스장에 있는 인바디 회사와 같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체성분 검사 기계가 시중에도 이제 저렴하게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가정용 인바디 제품의 경우에는 헬스장 인바디와 동일하게 손잡이가 있어서 상하체 지방 정밀하게 검사가 가능하며, 이 엄지 전극으로 매번 동일한 위치를 잡고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체성분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은요, 매번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계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 인바디는 아무래도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면 좋은데 아침 공복에 헬스장에 가서 측정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환경에서 매번 측정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단점은 일반적으로 쿠팡 이런 데에 있는 체성분 측정기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인바디라는 회사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 있는 수백만 원짜리 인바디 기계를 가정용으로 값싸게 보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제가 받아왔는데요. 인바디 공식 판매처에서 진행하고 무상 AS를 2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구매자분 전원에게 상품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최저가의 상품권 혜택까지 제가 받아왔으니까 인바디 체중계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저의 4달간 다이어트 과정을 공유해봤고요.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다이어트가 너무 답답하고 느려서 지지부진해서 확인하러 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게, 내가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해서 오히려 체중이 올라가더라도 나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0세에서부터 거의 한 80세까지 늙을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 나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살 빼는 것이 아니라도 운동과 식사는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더 보살피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체중 감량이 더디더라도 그 부분이 너무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